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된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아직 원래의 모습을 찾지 못했는데요. 오늘 특집 뉴스데스크 강원은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시에서 산불 피해 회복 현황과 동해시의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보도합니다. 먼저 1년 전 참혹했던 현장을 이하라 기자가 다시 둘러봤습니다. 열흘 가까이 꼬박 213시간 43분 동안 이어졌던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그리고 동해와 강릉 산불. 피해 규모도 역대급이었습니다. 2523헥타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면적이 까맣게 탔습니다. 저 멀리 바닷가에 울진 한울원전이 보이는 곳. 하늘에서 본 백두대간은 숲을 하나 없는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주택 30채가량이 불에 타며 하루아침에 폐허가 됐던 동해 묵호등대 일대. 이곳은 제가 지난해에도 왔었던 불에 탄 펜션인데요. 산불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망상 저쪽으로 대피령은 내렸는데 순식간에 불길이 화염이 쌓였으니까 결국에 공설운동장 저 망상 그쪽으로 대피는 시켰어요.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빈 집터와 미처 치우지 못한 가재 도구만이 을씨년스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에서 산불로 집이 전소된 곳은 모두 56가구.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직도 산불 이재민 성금을 다 받지 못해 고향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2차, 3차, 4차는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29가구나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모여서 행정소송을 하든 재판을 하든. 화마가 휩쓸고 간 삶의 터전은 또 있습니다. 금강산 군락지를 위협하고 삼척 LNG 기지까지 다가왔던 산불은 송이산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송이를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건 바로 이 소나무들인데요. 대형 산불로 불에 탄 소나무들이 모두 벌채된 모습입니다. 산불로 피해를 본 송이 채취 농가는 700가구가 넘어 전체 산불 피해 농가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 소나무가 나와가지고 자라는 기간이 한 25년 정도 돼야지 송이가 이제 날 수 있어.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제 곧 죽을 나이가 되는데 그 우또 따먹어. 우리 세대는 이제 못 따먹지. 산불 발생 1년. 산불 피해지는 여전히 처참하게 남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산불이 남긴 흔적 속에 잠겨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1년 전 동해안 산불 이후 전국에서 수많은 온정의 손길이 모였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됐지만 아직 일상을 모두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묵호진동에 사는 송순희 씨는 1년 전부터 25제곱미터짜리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살아온 160제곱미터 규모의 집이 지난해 대형 산불에 모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주택 피해 규모가 커 정부 보상금과 구미성금을 합쳐 모두 1억 6천만 원 가량을 지원받았지만 오른 집값에다 생계 수단까지 고려하면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는 그냥 조금씩 아껴가면서 먹으면 되니까 먹고 살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집 구하는데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까.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모은 산불 피해 구미성금은 827억 원 안팎입니다. 주택을 잃은 이재미 한 가구당 주택 크기에 따라 5,200만 원에서 1억 4,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최대 1,600만 원에 불과한 정부 보상금보다 최대 9배 가까운 돈이 이재민들에게 지원됐지만 예전 생활로 돌아가기에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1년 전 화마가 휩쓴 동해안에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산도 주민도 상처를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 산불이 나면서 동해안의 송이산지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가축 피해와 달리 정부 보상은 따로 없지만 피해 규모에 따라 구민성금이 대체 장목 시설비 등으로 지원돼 재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득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또 성금을 이렇게 주신 데 대해서 그 가지고 이제 조금은 희망을 갖고. 산불이 휩쓸고 간 야산에는 아직도 검게 탄 나무들이 쌓여 있습니다. 검게 탄 나무에 밑동을 베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사된 나무가 폐돼서 추후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내 산림은 6,300여 헥타르,
이 가운데 37%인 2,300여 헥타르가 인공 조림 방식으로 복구될 예정입니다. 민거와 가까운 곳에는 참나무 등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산주 소득이 필요한 곳에는 소나무 용기면을 짓게 할 계획이며 구규림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피해 지역은 자연 회복 방식으로 복원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원래 모습을 되찾으려면 수십 년은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세월이 언제 오나 그게 좀 안타까워요. 1년 전 대형 산불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지금부터는 동해시의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 사업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지구와 3지구 사업이 먼저 추진될 예정인데 경제자유구역청은 1지구 사업도 곧 정상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반발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 사업. 특히 1지구는 현 사업 시행자의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업 시행자 대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다 인천 전세 사기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1지구 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원금과 이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지에 대한 법원의 경매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경매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1지구의 사업 시행자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새로운 낙찰자가 받으면은 정당한 어떤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면은 올 연말 이전에 우리 망상 1지구는 새로운 어떤 그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망상 2지구와 3지구는 각각 올해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자청은 내년이면 만료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2지구와 3지구 개발 사업의 성과를 내는데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업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망상 2지구와 3지구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익사업 성격인 1지구 개발에 앞서 2, 3지구부터 먼저 개발할 경우 사업자의 수익만 보장되고 사업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망상 2지구와 3지구부터 먼저 개발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상 1지구 사업이 가지가 않으면 망상 2지구와 3지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들 소유주 30여 명은 법원에 망상 2, 3지구 토지 보상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최근 동해시는 새로운 관광지를 연이어 만들며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대 권역별 특화 관광지를 조성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입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 위를 걷는 듯한 해랑 전망대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59m 높이의 스카이워크에 오르면 바다와 항포구를 시원스레 볼 수 있습니다.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문을 연 지 이제 겨우 1년을 넘겼지만 한 달에 3만 명씩 찾는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가족여행 나왔는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어가지고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여행 오기에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동해시는 묵호와 천곡, 무릉, 망상, 추암의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의 장점과 특징을 살린 관광지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묵호 권역 도제비골과 농골담길에는 2025년까지 22억 원이 투입돼 꽃과 나무 그리고 야광경관이 어우러진 천상의 화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1년간 무려 14만 명이 다녀간 무릉 변류천지도 2단계 사업을 통해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폐 세석장에 만들어진 무릉 변류천지에는 2024년까지 200억 원이 투입돼 에메랄드빛 호수를 활용한 힐링 공간과 순환 모노레일이 설치됩니다. 해돋이 명소인 추암 해수욕장에는 촛대바위와 해암정, 출렁다리 등과 조화를 이룬 야광 경관이 올 상반기에 설치돼 피서객들에게 선보입니다. 특히 동해시 중심지에 있는 천곡 권역에 추진되는 한섬 관광 개발은 핵심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섬은 동해안 최고의 해안 산책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한섬 감성 바닷길 조성 사업은 마무리됐고요. 이어서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추가적인 컨텐츠를 개발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닌 한섬은 도심지와도 가까워 최적의 관광 개발 대상지로 꼽히고 있지만 토지 보상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사업 면적 29만 제곱미터의 5분의 1 정도만 보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동해시는 지역 소멸 대응 기금과 자체 예산 등을 합쳐 전 권역을 관광벨트로 묶는다는 구상인데 목표대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금부터는 심규원 동해시장을 모시고 다른 지역 현안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해시의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이 동해안 활성화와 신안 개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 옥계항 개발과 속초 크루즈선 취항 등으로 지역의 우려가 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 개발은 주변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미래 전망을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을 해야 됩니다. 현재 환동해권의 그 복합 물류의 선점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 간에 특히 이제 포항과 울산, 동해안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1조 6천억을 투입해서 동해신항 방파제를 완료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부두 시설을 이제 1선석도 이제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앞으로 부분적인 그 분산 항만 개발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동해항을 육성해야만이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환동해권의 물류를 선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북방 경제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묵호항 재개발이라는 현안도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관광지가 들어서면서 관광 거점이 됐는데 2단계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묵호항 재개발 사업은 묵호항을 해양 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동해 묵호항의 항만 기능 재조정을 통해서 국제 여객선 터미널 이전 신축과 복합 친수공간 조성 등 선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주변에 또 제비골 스카이밸리라든가 망상 해변, 어달 해변 그리고 농골 담길 등 관광지를 연계해서 망상에서 묵호항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해양 관광 벨트를 조성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동해시가는 12개의 특례 가운데 동해안 자유무역지역 지정만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제2청사 설치에 대한 견해도 궁금합니다. 저희 시에서 이제 동해항의 관리권 전환과 석회적 폐광지 특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멘트 산업은 석탄 산업과 함께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이제 폐광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적 폐광지 대책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제2청사 문제는 각 자치단체별로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이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민선 8기까지 이제 3선 시장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의회나 또 시민과의 소통이라든가 또 부진한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민선 6기부터 시정의 방향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 그리고 단장의 인기나 성과보다는 미래 동해시의 육성을 위한 장래 성장 동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대 권역별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우리 동해시의 위상이 대외적으로 많이 높아졌고 또 경제, 관광, 복지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범위한 소통과 협의 그리고 합리적인 최적의 결정, 신속한 집행이라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열린 시정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의 시정 목표인 시민의 소득이 높아지는 동해
그리고 시민의 삶이 행복한 행복 동해를 완성해 나가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틀째 강원 동해안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까지 강원 산지의 순간 풍속 초속 25m 내외,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도 순간 풍속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동해안 지역의 산불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어제부터 영서 지역에 펌프 차량 6대와 진화 인력 18명을 동해안 6개 시군에 이동 배치하는 등 산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영문 표기가 강원 스테이트로 결정됐습니다. 강원도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D-100일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문 표기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 스테이트의 의미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인 강력한 분권 의지와 지역 주도, 주민 중심의 발전 전략을 표현하고 미국의 주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향후와 구정면 소량수목원 일대의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석호인 향후의 국가지방정원 조성과 소량수목원 조성계획 구역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결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고 이 지역에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존에 형성된 마을과 주택 신축 예정 부지 등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시가 천곡 황금박쥐 동굴과 자연학습 체험공원 일대에 테마공원을 조성합니다. 동해시는 최근 테마공원 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어 낮에는 힐링 공간으로, 밤에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하는 체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천곡도심 비테마파크라고 이름 붙여진 테마공원은 80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2023학년도 전문대 신입생 충원율이 87.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강원도 전문대학 입학관리자협의회에 따르면 학교별 신입생 충원율은 강원 관광대 95.9%, 강원 도립대 94.2%, 한국골프대 93.1%, 송곡대 92.5%, 세경대 87.7%, 한림성심대 87.5%, 강릉 영동대 82.6%, 송호대 81.2%입니다. 8곳 가운데 충원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송곡대로 마이너스 5.5%포인트 줄어들었고 송호대는 10.6%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강원FC 홈 개막전이 모레 오후 2시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립니다. K리그1 강원FC의 2라운드 맞대결 상대는 2012년 5월 이후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천적이자 지난해 우승팀인 울산 현대입니다. 강원FC는 지난달 26일 원정으로 치른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1라운드 경기에서 0대2로 패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3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올해 공개 경직 임용시험을 통한 선발 인원은 교육행정 120명, 전산 4명, 사서 13명 등 모두 155명이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한 선발 인원은 운전 9명, 공업 2명 등 16명입니다. 응시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강원도로 제한하지만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 응시 대상자는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응시원서는 다음 달 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연간 수산물 어획 한도를 배정받는 일부 어선 업종에 대해 금어기와 금지 체장 규제가 완화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 규제 완화 시범 사업 시행에 따라 붉은 대게는 강원, 경북 근해 통발 어선을 대상으로 금어기가 적용되지 않고 고등어와 도루묵, 키조개는 특정 어선 업종을 대상으로 금지 체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 어선 업종은 휴어기를 자체 설정하고 어린 수산물을 잡지 않는 등 자율적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특집 뉴스데스크 강원 동해 망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